예, 세상의 모든 경제 이슈를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경제 언박싱 시간입니다. 미국 연준발 긴축 공포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이 급변하고 있고요. 다시 긴장감이 좀 도는데요. 유창희 평론가와 함께 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미국 증시가 올해 들어서 분위기가 참 안 좋다고 하는데 네. 지금 미국 증시 흐름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좀 며칠 좀 하락을 하긴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우리나라 증시도 2월 달까지 보시면 1월 달에 상당히 네.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줬고 네. 2월 달은 한 2,500포인트를 넘기지 못하면서 약간의 기간 조정, 그러면서 어저께 좀 큰 조정이 나왔었고 네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1월 달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2월 달에 좀 힘이 붙이다가 그저께 조금 크게 조정이 네. 나왔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보면 제일 그렇죠. 큰 많이 하락을 기록을 하겠죠. 했었고 네. 어저께도 좀 상승을 초반에 상승을 했습니다만 결국엔 약보합 정도에 마감을 하게 됐는데 네. 일단은 미국 증시든 우리나라 증시든 공통사항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연초 1월 달하고 2월 초까지의 강한 상승 랠리를 보여주게 된 것은 예. 일단은 그 FOMC가 금리 인상이 좀 끝나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 그리고 오히려 하반기에는 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네. 좀 수급적으로 그동안 좀 공매도가 많이 집중되었던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예. 좀 매수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예. 그래서 그 올해 S&P 500의 그 상승의 그 종목군을 좀 그 S&P 500의 상승을 좀 주도했었던 걸 좀 보신다라면 네. 메타, 애플, 아마존, 뭐 넷플릭스 이런 한 8개 종목, 빅테크라고 하죠. 이런 네. 종목이 한 60% 이상 상승을 주도했고요. 네. 그리고 최근 12거래 기준으로 본다면 한 80% 이상 쇼커버링, 한마디로 공매도를 많이 한 종목군들이 주가가 네. 오르다 보니까 네. 공매도를 환매를 하면서 주가 상승을 불러일으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게 10년 내에 두 번째로 많은 양으로 지금 그 분석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작년 10월 주가가 좀 하락을 했을 때 예. 선행 PER이 한 15배 정도였거든요. 예. 근데 주가가 이만큼 올라오면서 S&P 500 기준으로 치면은 한 18.6배까지 올라왔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선행 PER 기준으로 한 13배 정도까지 수준으로 올라왔어요. 네. 그러면 지금 주가 수준이 주가가 올라온 것이 조금 논리적으로 좀 인정이 받으려면 예. 수급적인 거 외에 앞으로 좀 기업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게 좀 뒷받침돼야 되는데 네, 네. 오히려 S&P 500 지수 500개 기업 중에서 지금 한 300, 한 4, 50개의 기업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 작년 대비해서 그러니까 재작년 대비해서 2021년 대비해서 2022년 4분기가 실적이 한 2.8% 정도 감소한 걸로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올해 1분기, 2분기도 1분기에는 한 3.7%, 2분기 때도 3.1% 정도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 거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영업이익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미 선행 PER 기준으로 그 한 18배 정도 이상으로 올라왔다는 얘기는 조금 비싸다라는 인식이 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의 과열 국면에 놓여 있었던 부분이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양호한 경제 지표입니다. 음. FOMC 회의 이후에 그 고용 지표 같은 경우도 한 굉장히 좋아졌죠. 예, 22만 명 이상이었던 것이 50만 명을 넘는 예. 결과를 보여줬었고, 뭐 CPI도 예상치보다 좀 높은 결과치가 나왔고, 뭐 PPI 또 좋은 그 흐름, 좀 높은 결과가 나왔죠.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약간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염두에 놓고 있었는데 오히려 뭐 노랜딩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죠. 없는 단어를 만들 정도로 경기 네. 침체 없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작년에 그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금리 상승을 일으켰고 이것이 글로벌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다라면 최근에는 오히려 노랜딩, 경기 침체가 없는 것이 오히려 고금리를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작용하면서 예. 최근에 채권 금리가 오르고 환율이 좀 올라가면서 좀 글로벌 증시가 조금의 조정의 흐름을 좀 보여준 것이 하나의 원인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고금리 우려에 대한 어떤 환경들이 좀 누그러지지 않고 계속 네.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는 증시를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긴축이 더 강화될 것이라는 이런 전망이 앞으로 전망 자체는 어떻습니까? 긴축을 FRB가 지금 연방준비제도가 계속 긴축을 강할 것이다. 이렇게 이런 쪽으로 방향이 좀 선화되고 있는 건가요? 네, 뭐 일단은 그 계속해서 긴축은 조금 더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예. 일단은 그 뭐랄까요, 그 파월 의장은 지난번 2월 FOMC 회의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그 중립적인 표현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데이터 디펜던스, 네.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금리를 결정할 거다. 예. 근데 시장이 예상하는 것만큼 물가가 하락을 한다라면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약간 애매모호한 발언을 했는데 시장에서는 이걸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주가가 좀 화답을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나온 지표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CPI 지표도 올라왔고 네. 생산자 물가지수 PPI도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어요. 특히 예. 생산자 물가지수는 CPI 지표에 선행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음. 2월 달에 대한 어떤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어떤 걱정거리가 있고 네. 내일 저녁에 한국 시간 치면 내일 저녁에 발표할 PCE 같은 경우도 좀 네. 걱정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그렇죠. 금리 인상이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좀 있고요. 또 파월 의장은 좋은 발언들을 시장에서 원하는 발언들을 해줬는데 네. 그 이후에 연준 의원들은 계속해서 약간 매파적인 발언들을 많이 해줬다라는 것이죠. 네. 금리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뭐 현재 그 물가가 아직은 뭐 좋은 게 아니다 이런 말을 좀 많이 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패드워치 같은 경우를 보신다라면 지금 다음 달입니다. 그러니까 3월 달 FOMC 회의에서 0.25% 금리 인상 가능성이 79%고 예. 0.5% 금리 인상 가능성이 21%로 높아졌는데 원래 예. 0.5%는 거의 10% 미만이었어요. 네, 한 네. 일주일, 2주일 정도까지만 다시 본다고 빅스텝을 하면 얘기하는 네, 거예요. 근데 이것이 21%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네네. 또 그 옆에 자료 하면은 최종 금리 수준이거든요. 네. 최종 금리 수준이 원래는 그 한 5.25% 정도 그랬죠. 선이 많았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5.5%까지도 올릴 수 있다 하는 네. 것이 비율이 좀 높아졌다는 것이죠. 이게 보면 한 달 전만 하더라도 5.5%는 0.1%였어요. 거의 없었고 예. 5.25%도 별로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5.5%까지도 올릴 수 있다는 게 좀 이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뭐 3월 달, 5월 달, 6월 달 해서 연속해서 3회 정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점쳐이다 보니까 네. 좀 금리에 대한 공포감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는 조금씩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FOMC 의사록도 발표가 됐잖아요. 여기에서는 좀 어떤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을까요? 네, 뭐 일단은 의사록의 내용은 크게 별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예상했었던 것만큼의 내용들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의사록이 좀 중요했었던 것은 파월 의장이 그 이번에 금리 결정을 했을 때, 그러니까 그 금리 인상 중단 조건하고 관련된 세부 내용을 의사록에 적시해 놨다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예. 그리고 향후 정책 경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지 상당히 심도 있는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고 했고 네. 이것을 의사록을 보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높았는데 네. 아주 뭐 부정적인 내용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뭐 조금 몇 개 정리를 해서 본다라면 네. 일단은 2023년 올해 약간의 경기 침체가 오거나 아니면 경기 침체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고요. 네. 그리고 몇몇 의원들, 뭐 2명의 의원들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 지난번 회의 때 0.5% 금리 인상을 주장을 했지만 네. 대부분의 의원들은 0.25%를 지지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베이비 스텝으로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연준 의원들이 크게
내용에 예. 반대하는 게 없다. 예, 예. 뭐 이렇게 내용들이 있었고 다만 여전히 좀 부동산 가격이 좀 높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좀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내년에 상당히 경제가 좋게 좋아질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 네. 특히 PC 기준으로 인플레이션이 올해 2.8%까지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좀 평가를 했고 코어 인플레이션은 3.2% 정도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의사록에 나와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이 얘기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경기가 좋아져서 인상을 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물가가 너무 높아서 그렇죠, 금리 물론. 인상을 한 네, 건데 예, 예. 금리 이 물가 자체가 지금 2% 후반이나 3% 초반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라고 지금 점치고 있는 거거든요. 하반기에는. 네. 그러면 이것은 정말로 금리 인하가 우리가 그냥 뜬구름 잡는 게 아니다라는 내용의 문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의사록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좀 좋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발표를 하면서 증시는 좀 올라갔었어요. 나스닥 기준으로 0.5%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네. 그 이후에는 조금 모멘텀이 부족하다 보니까 매도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보합권으로 좀 마감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적으로 무게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이제 실리고 있는 셈인데 이것 때문에 이제 환율이 문제입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2월 들어서 지금 2월 초에는 1,200원, 1,210원대였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어제 종가를 보니까 1,304원이란 말이에요. 네. 거의 뭐 90원. 굉장히 다시 한번 이 환율 공포가 살아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2월 첫날에 그 환율 관련해서 네. 금하고 좀 네. 관련해서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달러 스마일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달러라는 게 외부 변수에 의해서 강세를 띠기도 하고 좀 약세를 띠기도 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예. 가장 큰 그 기준은 미국 경기가 좋느냐 아니면 미국 경기가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 좋지 못하느냐의 기준에 따라서 달러가 강세냐 약세냐 이런 흐름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예. 그 전까지는 미국 경기 자체가 약간 뭐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있었고 반면에 유럽이라든지 아시아 쪽은 좀 개선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있으면서 달러가 좀 가파르게 약세를 띄었더라면 최근 들어서는 어쨌든 미국 경기가 탄탄하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랜딩이 나올 정도로 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예. 달러가 다시 좀 강세를 좀 띄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외부적인 변수고요. 네. 내부적인 변수는 우리나라의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네. 계속 그 무역 적자가 좀 확대가 되고 있어요. 화면을 보시면은 올해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기준으로 보신다 빨간색 선을 네. 박스를 쳐드렸는데 59억 달러 정도 적자를 보여줬거든요. 예. 지난해 같은 기간으로 치면은 18억 달러 적자가 발생한 것 대비해서 한 3배 가까이 되는 규모고요. 그리고 누적으로도만 본다고 하더라도 그 올해 1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무역 적자가 186억 달러 정도거든요. 예. 근데 작년에 같은 기간을 치면 작년에 69억 달러 정도였어요. 예. 그거 대비해서도 2.7배 정도로 무역 적자가 좀 확대가 되고 있고 작년에 그 무역 적자 470억 달러 대비해서도 한 40% 가까이를 지금 한 달 반 만에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 얘기는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그 무역이 안 좋다 보니까 원화가 약세를 띌 수밖에 없는 달러가 계속 유출되는 거다 보니까요. 그래서 수출입 그 물건들 동향도 본다라면 증감의 현황을 보면 자동차라든지 자동차 부품, 뭐 선박은 늘어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그 시장 규모를 많이 그 무역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가 역시 또 43% 정도 네. 감소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외부적으로는 미국의 경기가 좋고 또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달러가 강세를 띠는 요소.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무역 적자가 좀 확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예. 이 부분이 또 원화 약세를
뛰게 되는 좀 가속화시키게 되는 요소가 아니었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오전에 있을 금통위가 과연 이제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지 역시도 관심사인데 예. 뭐 아직까지도 뭐 기사를 보면은 동결일 수도 있는데 인상일 수도 있다. 네. 굉장히 의견이 정확하게 한 갈래로 가진 않더라고요. 좀 네.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이게 이번 달 다음 달에 상당히 좀 금통이 그 금리 결정에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 FOMC가 금리를 올리게 되면서 네. 한미 금리 역전차가 1.25%가 됐어요. 음. 근데 만약에 그렇죠. 이번에 우리나라가 금리를 동결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다음 금통위가 4월 달에 네. 4월 13일에 있고 네. 미국은 3월 23일에 금리 결정이 있거든요. 더 벌어질 수 있겠네요. 네, 그럼 이제 미국은 거의 다음 달에 이 0.25% 정도 올린다는 게 확정적이다 보니까 그럼 1.5%까지 금리 차가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달은 좀 그 금리가 동결을 하고 네. 다음 달에 그러니까 그 다음 회의 때 미국의 흐름을 보면서 만약에 아. 미국이 5월 달에도 금리를 올릴 것 같다라면 예. 좀 같이 해서 올리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이창용 한국 총재는 그런 말을 좀 했었죠. 한국은행이 정부라든지 정치권으로서는 독립이 많이 되어 있다. 네. 하지만 FOMC로부터는 독립을 하지 못했다. 아, 맞는 어, 말씀이죠.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의 그 금리 결정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금리도 좀 변화를 보여줄 수밖에 보일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그저께인가요? 네. 국회 21일에 국회에서 예, 이제 그 간담회 했을 때는 일단 우리나라 그 물가 상승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1월 달에만 해도 5.2% 물가 상승을 기록했거든요. 네. 다른 나라들은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물가 상승이 둔화되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높아지게 됐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공공요금 인상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맞물려서 올라왔는데 그때 말한 것이 물가 안정을 유지하는 그 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춰서 금리를 결정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면은 물가가 높아졌으니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요. 반면에 또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기를 그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 물가하고 경기를 어떻게 좀 부정적으로 올해 경기 전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그 올해 경제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그 세계은행은 평가를 하고 있는데 네. 좀 봐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46% 그러니까 중국 의존도가 한 25% 되고요. 미국 의존도가 16% 되거든요. 그러면 41%의 그 차지하는 국가의 경기는 좋을 거라 지금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미국은 노랜딩이라고 있고 네. 중국은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경기 부양을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뭐 한두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딱 결론을 낼 수 없지만 네. 그렇게 우리나라의 무역의 그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의 경기는 좋은데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은 안 좋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조금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은행은 이번에는 좀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지만 과연 이것을 계속 동결을 할지 경기가 안 좋다면 동결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또 미국과의 금리 차이를 감안한다라면 좀 고민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리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미국채 특히 금리 폭등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네. 이 부분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어떤 전망이 있는지 이거 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화면을 보시면 지금 빨간색 선이 2년물 국채 금리고요. 미국 국채 금리. 그리고 예. 10년 파란색이 10년물인데 예. 뭐 10년물 같은 경우는 지난 2월 달 FOMC 회의 전에 한 3.4% 이하까지 하락을 했다가 예. 그 이후로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어저께 기준으로 치면은 한 3.93% 정도까지 예. 올라왔고요. 2년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2월 달에 저점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데 네. 2년물은 이미 지난 고점, 작년 최고치를 거의 돌파할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4.67인데 이게 4.7% 정도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10년물은 아직 작년에 최고점이 4.2%인데 예. 아직은 여유가 있지만 2년물이 먼저 움직이고 있거든요. 음. 이 얘기는 결국에는 최종 금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2% 정도에서 5.5%로 높아지다 보니까 2년물이 먼저 움직이고 또 지금 경기가 좋다 보니까 금리 그 동결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신용물도 좀 가파르게 좀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미국의 경기는 좋다고 하는데 실제 그 내용을 그 실상을 보면 그렇게 썩 좋다라고 평가하기 좀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예. 미국의 실질 가처분 소득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 그 실질 가처분 소득이 1조 원 이상 급감했다라고 하는데 뭐 주택 가격 담보대출 이율이 높아지고 네. 뭐 실질 소득이 좀 하락을 하면서 뭐 실질 소득이 한 26.7% 정도 하락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대공황하고 대공황 이래 최대의 둔화로 좀 평가가 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보면은 그 신용카드 이용률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 보면은 경기가 정말 좋은가라는 의구심이 좀 있고요. 네. 또 국채 금리가 올라온 게 경기 이 금리에 대한 우려감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부채 한도 협상이 아직 안 되고 있거든요. 예. 이 부분도 약간의 국채 금리를 좀 올리는 요소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된다라면 금리는 조금 다시 좀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금리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값이 더 올라간 것보다 달러가 원화가 더 강세로 가는 거에 좀 집중하는 것보다는 일정 부분 이하에서는 달러가 다시 돌아설 수도 있으니까 달러에 대한 투자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여기서 더 올라가는 것 쪽보다는 일정 수준 이상 올라오게 되면 다시 좀 하락할 수 있다는 거에 좀 전망을 하면서 네. 금리 인하 관련된 ETF 상품들을 좀 투자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금리 동향이 반전될 상황을 내려서 지금 미리 들어가 있으라 그렇게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일정 수준 이상 금리가 올라오게 된다라면 그래서 뭐 경기 불황에 관련된 ETF 상품 코드하고 네. 또 금리 인하 관련돼서의 관련된 상품들 그리고 금리 인하랑 높은 배당을 좀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건 그 미국 관련된 ETF 상품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요즘에 뭐 서학개미 운동이라고 해서 네. 충분히 투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다만 금리 관련된 것은 좀 기술적으로 본다라면 뭐 4% 이상 높아지게 된다라면 분할 매수해보는 것도 좋고 아니면 동결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네. 이제 금리가 한 다음 분기나 뭐 다다음 달부터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되는 시점부터 투자를 해보시면은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연준발 긴축 우려, 거기에 따른 금융시장과 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유창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